계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검사실에서 근무를 하는 저는 저희 병원 제약회사 담당자였던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작은 검사기기의 시약 하나하나부터 약들까지 정말 다양한 영업사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신랑은 그 영업사원들 중 하나였어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일하는 걸 보니 조금은 딱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사들 시간이 비는 시간까지 앉아서 기다리다가 몇 마디 말을 하고 그리고 병원 직원인 저희에게도 늘 간식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제약회사 직원들은 가끔씩 저희의 회식 자리에 와서 같이 회식을 하고 계산도 해주고 갈 때가 있었는데 그날도 회식을 마치고 신랑이 계산까지 했고 그대로 자리가 끝나는 듯 했는데 그 영업사원이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저희 부서 사람들과 함께 근처 이자카야에 가서 술을 한두 잔 더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술을 먹으며 저희 부서 사람들과 영업사원이 많이 친해지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신랑과 만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신랑은 그날 이후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된 거라더군요. 더 이상 제 앞에서 신랑이 의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난 이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할 때면 직업의 특성상 술자리도 잦고 주말에도 스케줄이 생길 수 있어서 불편하고 마음이 쓰이는 일이 많았는데 차라리 결혼을 하면 신랑을 매일 볼 수 있으니 그런 일들로 속 썩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1년 정도는 정말 알콩달콩한 그런 신혼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소소한 게 다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로운 병원을 개척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 의사와 자주 어울리게 되었는데 신랑이 처음부터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의사가 주점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주점을 좀 다닐 수도 있지만 나는 결백하니 믿어달라면서요. 신랑이 그 의사만 만나러 가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기도 했고 거기는 여자가 있는 곳인 걸 알고 있으니 신랑을 믿지만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신랑이 술을 많이 먹으면 가끔씩 대리를 하러 저를 부르곤 하는데 그날도 저에게 문자가 왔길래 조용히 데리러 갔습니다. 신랑이 그 의사라는 사람을 차에 태워 보내는 것을 보고 저도 슬며시 나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고 신랑에게 뽀뽀를 하면서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고 장난스레 신랑이 그 여자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멍하니 있다가 그 여자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신랑에게 전화가 왔을 때야 정신을 차렸어요. 어디야? 응, 다 와가. 신랑을 차에 태워 집으로 갔고 신랑의 몸에서 짙은 향수 냄새가 나는 걸 보니 기분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다음날 신랑은 그래도 어제 다행히 계약을 잘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조만간 백화점에 가서 좋은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며 지나가긴 했는데 원래 주점이 그런 곳인지 신랑이 얌전하게 놀고 나온 편인지 판단이 안 서고 있었는데 신랑과 백화점 나들이를 갔던 그날 그 술집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저에게 사준 가방과 같은 가방을 들고서 저희 앞을 지나간 그 여자 신랑도 그 여자도 서로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찝찝해서 저는 바로 그 가방을 환불하고 다른 가방으로 바꿨어요. 며칠 후 시부모님과 식사 자리가 있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퇴근을 한 신랑이 저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랑한테서 또 그 여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날 신랑을 데리러 갔을 때 맡아본 그 양 그대로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신랑을 미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워낙 외근을 많은 일을 하다 보니 그날 저는 차를 렌트해서 따라다녔는데 오전에만 일을 잠시 하더니
오후에는 어느 빌라촌으로 가더라고요. 빌라촌엔 웬일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라가서 한참을 있더니 편한 옷을 입은 신랑과 그 여자가 다시 나왔고 근처에서 밥을 먹고는 다시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들어가고 불이 켜진 집을 확인하니 아마 그 여자의 집이었겠죠. 신랑에게 오늘 일이 있어서 친정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을 했고 신랑은 알겠다는 짧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바로 덮쳐야 할지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나와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혹시 제가 외박을 한다고 하니 근교로 나들이라도 가는 건가 열심히 뒤쫓아서 간 곳은 저희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친 건가 싶었는데 둘 다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집이 저층이라서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밖에서 안이 잘 보이는데 집안을 자연스럽게 다니는 그 여자를 보니 이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여자는 자연스럽게 씻고 오고 좀 있으니 집에 치킨이 배달이 온 건지 신랑이 치킨을 받아왔습니다. 치킨을 받아서 먹고 놀던 두 사람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 분위기가 무르익기라도 한 것인지 거실에 불을 껐어요. 한참을 부들부들하던 저는 휴대폰을 꺼내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두 사람은 자고 있는 건지 반응이 없었고 거실에는 널브러진 치킨들과 맥주캔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짙게 깔린 그 여자의 짙은 향수 냄새. 안방 문을 열었더니 역시나 몸이 한데 엉켜 자고 있는 남녀가 보였고 저는 불을 켬과 동시에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 어떡해? 내가 내 집 온 게 무슨 잘못이야? 아니 그보다 이게 뭐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저희가 싸우고 있는 사이 그 여자는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는 신랑에게 나중에 보자고 하며 나가버렸어요. 신랑이 하는 말이 원래 그 이사랑 집에서 볼까 해서 여자들도 부르려고 했는데 도중에 취소가 됐고 어쩔 수 없이 와있던 이 여자랑 치킨에 맥주를 먹었는데 하룻밤에 실수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접대를 잘해줘서 계약이 잘 된 것도 있으니 좋은 마음으로 치킨이나 먹으려 했던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고 온 게 있는데 그 말을 믿겠어요? 아니 그런 상황들을 못 봤다고 해도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신랑을 보는데 그냥 다 더럽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소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니 어쩐다니 말을 하더니 그런 기색 없이 일을 핑계 삼아 여자들이랑 노는 꼴이 우스웠어요. 그렇게 놀면서도 저한테는 다정한 사람인 척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한 모습들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그날 이후 신랑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이혼만은 안 된다고 빌고 빌었습니다. 그렇겠죠. 저희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늘 바람피는 시아버님 때문에 암까지 걸리셨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집안에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 혹은 이혼을 한 사람 가정에 소홀한 사람에게는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다고 말을 했던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아버님께 당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신랑의 매도 사실을 알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의 잘못이 명확한 부분이라 시어머님도 아무 말 못하셨고 저는 신랑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진행이 너무 더디다 보니 상간녀 소송도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상간녀는 자기는 주점의 직원이고 바람 같은 게 아니라고 하기는 하는데 소송을 하면서 신랑의 문자 내역이나 카드 내역 등등을 비교해서 증거를 잡으면 뭐라도 걸리겠죠.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이야기가 여기저기 소문이 나고 있어서 쪽팔려서 곧 퇴사를 해야 할 것 같고 신랑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주점을 다니는 등 안 좋은 사실이 많이 드러나면서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울며 빌다가 화를 내다가 계속 수시로 태도가 바뀌는데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완강해서 소송이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노는 거 좋아하는 제약회사 직원은 거르세요.